자, 총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기, 그죠? 자, 총회는 누구로 구성됩니까?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최고 의결기구다. 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부 총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자, 총회는 누가 소집합니까? 조합장이 소집한다. 자, 그 어떤 경우든 간에 총회 소집이 4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셋 다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1번은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 스스로 판단해서. 그럼 2번, 3번은 요구를 받아서 소집합니다. 2번은 조합원이 요구해서 소집하는 거고, 자, 교재는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자, 조합원이 요구하는 거고, 3번은 대의원이 요구해서 소집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요구했던 간에 마지막에 소집하는 건 누구다?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근데 조합원이 요구하는 거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해서 소집합니다. 다만 조합원 요구하더라도 임원에 관한 거는, 즉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결국 임원에 관한 거는 얼마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합니다. 그럼 보세요. 5분의 1 요구사항하고 10분의 1 요구사항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10분의 1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은 이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조합원 5분의 1 하면, 조합원이 만약에 100명이면 5분의 1은 20명이죠. 요구해서 소집한 거고. 그러면 10분의 1은 10명이죠. 그럼 10명만 요구해도 소집해야 되는 건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시험은 이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해서, 기억에 들어갈 숫자는 해서 10분의 1,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원칙은 5분의 1인데, 임원에 관한 건 10분의 1 요구다. 자, 그리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으면 총회를 소집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이게 나왔다는 거고, 그런데 다음에 또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원칙은 조합원은 5분의 1이고 대의원은 3분의 2인데 임원에 관한 거는 조합원 10분의 1이다. 그리고 총회를 개최할 때는 사전에 미리 조합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죠.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자, 여기에 니은해서 니은에 들어갈 것. 그래서 과거에 시험에 여기 기억 니은에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해서 기억은 10분의 1, 니은은 7일 전.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교재에다 고려 표시를 해주시고. 그럼 이 3가지 경우는 조합장이 소집하는 거죠. 근데 4번은 시장 군수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요? 임원들이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조합장도 임원이죠.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임원이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어요. 자, 임원들이 자기들끼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총회를 열지 않아가지고, 임기 만료되고 6개월이 되도록 임원이 선임이 되지 않았다. 그 임원이 없는 상태죠. 근데 조합원 전원이 뭐는 총회를 소집한 거, 이때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임원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한다. 누가요?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소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요게 34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교재 보실까요? 242쪽 맨 위에 조합은 뭐다? 법인. 자, 그 2번. 설립인가 받고 30일 이내에 다음 줄에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그럼 언제 성립한다고요? 밑에다 등기한 날. 등기한 날 성립이겠죠. 그리고 3번. 정비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총회. 조합에 총회를 둔다. 필수기구죠. 조합원으로 구성,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자, 2번에 소집. 먼저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 그 앞에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옆에 동그라미 2번.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 그게 앞에 동그라미 2번. 다만 조합원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괄호 속에 임원에 관한 거, 임원 동그라미. 임원에 관한 것은 얼마? 10분의 1 이상. 거기 10분의 1 이상 앞에다가 기억 쓰세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 요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줄 맨 끝에 동그라미 3번. 대의원 요구로 소집. 대의원 얼마요?
3분의 2 이상 요구로 소집. 그럼 여기 1번에 있는 건 결국 조합장이 소집하는 거죠. 마지막에 조합장이 소집, 그거 네모를 딱 쳐두시고. 근데 2번 가면 시장 군수가 소집. 시장 군수가 소집하는 게 있다. 여기 34회에 나왔던 겁니다. 자, 앞에 뭐라고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럼 현재 임원이 없으니까 조합장도 없는 거죠. 그때 누가 소집한다? 시장 군수가 총회를 소집. 이게 최근에 시험 나온 겁니다. 자, 다음 줄. 총회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위에다가 니은하고 동그라미. 7일 전에 관료다 쳐가지고 요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럼 아까 저 위에 10분을 하고 여기 7일 전을 줄을 쫙 연결해 두세요. 그걸 묶어서 한 문제로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뒷페이지에 보니까 온라인 총회 이런 말이 나오죠. 요즘 뭐 조합원 전원이 다 모이는 게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총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뭐 그건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이 4번에 가면 출석 정원이라고 나와요. 우리 국회에 가면은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이런 말 나오죠. 의사 정족수는 몇 분의 몇 이상 출석해야 회의로 인정받는다. 의논할 수 있다 이거고. 의결 정족수는 이 정도 이상 찬성해야 결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럼 출석 정원이 다른 말로 의사 정족수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고. 자, 일반적으로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 출석해야 총회가 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100분의 10 이상 출석할 것. 근데 다음 세 가지는 100분의 20 이상 출석해야 회의로 인정받는다. 어떤 거요? 창립총회. 근데 창립총회는 조합이 성립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하는 게 창립총회죠. 네. 그럼 조합이 성립되고 나서는 창립총회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총회죠. 그죠? 근데 창립총회, 자, 그리고 총회에서 의논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이거나 이 세 가지 경우, 요 세 가지는 중요사항이다. 그래서 100분의 10 이상이 아니고 100분의 20 이상 출석할 것. 어떻게 외워요? 창사관. 창사관은 100분의 20 이상 출석.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좀 이따가 뒤에 가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나올 때 전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이런 말이 나와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출석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는요. 원칙은 100분의 10 이상 출석인데 창사관은 얼마다? 100분의 20 이상 출석 이렇게 외우세요. 창사관 100분의 20. 자, 의결 정족수 이 정도 이상이 찬성이야 결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보통 일반적인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그럼 조합원이 만약에 100명이면 과반수 출석은 몇 명? 51명 이상 출석. 그리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면 51명 가운데 과반수는 몇 명이요? 26명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일반 정족수입니다. 이거면 당연한 거고. 자, 요것에 대한 특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아까 창사관 가운데 뒤에 있는 사관 있죠. 이거 두 가지를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조합원 과반수 찬성. 자, 그럼 이거는 어때요? 최저 경우에 26명 찬성이 되죠. 이거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니까 100명 가운데 51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죠. 그죠? 이거보다 훨씬 세죠? 네. 그럼 조합원 과반수는 두 개다. 사관, 조합원 과반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사업시행계획 갈 때 조합원 과반수 찬성,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할 때 조합원 과반수 찬성, 거기서 언급되지 않아도 요거 가지고 전부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전부 과반수 찬성이다. 근데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세죠? 어떤 거?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것. 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비 늘어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럼 분담금도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한다. 요거 하나 더 아시면 돼요. 근데 바로 이게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분양 신청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자,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공사 완료 후에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겠다. 그럼 시행자가 정해주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다가 이 사람의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로운 대지 건축물을 넣어주겠다고 정해주는 겁니다. 이거 대신에 이거 받도록 정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분양받을 생각 없다. 그럼 시행자가 손실보상금, 즉 청산금 주면 돈 받고 나가겠다 이런 거죠. 그럼 이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일단은 시행자 입장에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비용이 실제 늘어난 겁니까? 돈을 만약에 5억을 줬다. 그 대신에 이 사람 이거는 시행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 대신에 받을 것도 시행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일단은 비용이 지불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시행자한테 가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거는 비용이 실제 늘어난 게 아니다. 돈 줬지만 그 지분은 시행자한테 넘어왔으니까, 그죠? 그럼 요거를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한. 그거 제외하고 실제 순수한 비용이 늘어난 거. 그 순수한 비용이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을 때 3분의 2 이상 산성을 요한다. 근데 27회 시험에 제외한 대신에 포함한 해가지고 틀렸다.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사람들 여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제외한 대신에 포함한 틀렸다. 여기 기출문제니까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문제로. 자, 그래놓고 교재 보시죠. 4번의 출석 정원. 원칙은 얼마 이상? 100분의 10 이상 출석. 근데 2번 100분의 20 이상 출석. 어떤 거요? 창립총회 할 때 창 동그라미. 사업시행계획의 사 동그라미. 관리처분계획의 관 동그라미. 창사관이죠. 2번은 뭐 무시하고요. 시공자 취소, 선정 취소 그건 놔두고 창사관은 100분의 20 이상 출석 이렇게 요새. 자, 그 다음 이번에는 5번에 그럼 4번은 의사정족수입니다. 4번 제목 위에다가 의사정족수. 5번은요 의결정족수. 원칙은요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자, 그런데 44쪽 과반수 동의, 조합원 과반수 좀 더 세죠. 사업시행계획 할 때 사 동그라미, 관리처분계획의 관 동그라미. 요거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입니다. 뭐 창립총회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단계니까. 그 다음 3번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그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근데 관료 속에 현금 청산금액 제외 줄자 긋고 제외 동그라미. 이 현금 청산금 바로 위에다 적어요. 뭐라고요? 분양 신청 아니한 자에 대한. 그 말 적어놓습니다. 분양 신청 아니한 자에 대한. 그럼 분양 신청 안 했으니까 현금 청산하잖아요, 그죠? 그때 돈 줬는 거는 비용의 실제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거 제외하고 그 제외한 밑에다가 포함한 X. 그거 제외 대신에 포함이라고 해서 틀렸다. 시험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 총회 의결 사항이 나옵니다. 다음의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다. 그럼 총회 의결 사항이 1번부터 16번까지 많죠? 네. 그럼 총회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든 덜 중요한 사항이든 다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총회를 조합원들을 늘 자주 다 모이게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좀 덜 중요한 거는 대의원에서 처리하면 총회에서 한 것으로 봐준다 이거죠. 그러면 대의원내가 할 수 없는 사항, 이 중에서 대의원내가 할 수 없는 사항, 총회만 할 수 있는 사항, 그건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죠? 네. 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걸 다 외울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그리고 다음 중 대의원에서 할 수 없고 총회만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은 하면 가만히 보다가 중요한 것, 중요한 거는 총회만 할 수 있다. 좀 덜 중요한 것 같은 거는 대의원내도 할 수 있다. 이런 각도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 총회만 할 수 있다. 총회 정권사항이다. 어떤 거요?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예산, 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 관리업자 선정, 임원이나 대의원 선임. 자, 못 외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요사항이구나. 대의원에 갈 수 없고 총회만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실제 문제를 보죠. 이사는, 자, 이사 이렇게 나오면 누구죠? 임원이죠, 그죠? 그럼 임원은 중요사항이죠.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틀렸다.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임원은 중요사항이니까 대의원에서 할 수 없죠. 이렇게 문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합장. 조합장은 임원이죠. 중요사항이죠. 대의원에는 조합장을 선임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총회에서만 할 수 있겠죠. 중요사항이니까. 맞습니까? 네. 네, 그렇게 문제 보시면 돼요. 또 조합장 역시 임원이죠. 요게 이제 34회 때 문제인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좀 이따 교재를 다시 짚어드릴 텐데, 임기 중에 거리된 조합장. 자, 임기가 만약에 2년인데 1년 만에 거리가 됐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1년 만에 임기 중에 중간에 거리됐죠, 그죠? 그럼 이런 거는 대의원에서 해도 돼요. 원래 임기가 2년인데 중간에 1년 만에 이사, 감사가 어떤 이유로 거리가 되면 그때는 다른 이사, 그거는 대의원에서 됩니다. 다만 조합장은 제외예요. 조합장은 임기 중에 1년 만에 거리가 됐어도 조합장은 반드시 총회에서 일합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조합장이죠, 그죠? 임원 중에 조합장이죠. 네. 이거는 대의원회가 선임할 수 없죠, 그죠? 총회만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살짝 까다로운 문제인데 좀 이따 법 조문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사업비의 조합원분 분담 내역,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조합합병예산 전부 좀 중요한 사항이죠. 총회만 할 수 있다. 대의원회를 할 수 없다. 다만 조합 해산 가운데 사업 완료돼 가지고 해산하는 거. 사업이 다 끝나면 조합이 필요 없어졌죠. 완료돼 가지고 해산하는 건 제외. 그 무슨 말? 완료돼서 해산하는 건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있다. 그냥 조합합병예산은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고 총회만 할 수 있는데 사업 끝나 가지고 해산하는 거는 거기서 제외. 그건 대의원회가 대응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교재 보시죠.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교재 보시면요, 그 뒷페이지 보면 245쪽에 보면요, 7번에 대의원회 나오죠? 네, 그거 봅시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 조합,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자, 그 밑에 적어 봅시다. 도시개발조합. 우리 도시개발법 전에 공부했는 거, 도시개발조합에는 50인 이상, 오른쪽에 둘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 둘 수 있답니다. 근데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죠, 그죠? 그거 두 개를 비교해서 받으셔야 돼요. 자, 대의원 수까지는 뭐 필요 없고, 3번에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는 사항, 다른 말로 총회 정권사항, 총회만 할 수 있는 사항. 자, 그러면 아래 정관 변경부터 한마디로 어떤 사항이다? 대신할 수 없는 사항은 밑에 중요사항, 이렇게 적었죠. 중요사항. 밑에 그 못 외우니까.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6번 가봐요. 임원 선임. 그 임원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사, 콤마 조합장, 감사.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낸다는 거. 문제 낼 때는 임원 선임 안 내고 이사 선임, 조합장 선임 이렇게 문제 낸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원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죠. 근데 다음 줄에 임기 중 거리된 자 보궐 선임 제외. 그럼 여기서 제외는 뭐다? 이퀄 대행 가능. 그죠? 임기 중에 거리된 임원을 보궐 선임하는 거는 대의원회가 대행 가능하죠. 대행 가능. 근데 관료 속에 또 조합장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외돼서 다시 제외되니까 조합장은 어때요?
조합장은 밑에 하살표 부분에서 대행 불가. 그죠? 요 관로 속에 있는 제외돼서 다시 제외되는 거, 여러 가지 문제를 내버리니까 공무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죠. 임원,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죠. 근데 임기 중에 거리된 자, 보궐 선임하는 건 대행 가능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장은 대행 불가죠. 조합장은 총회만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3단계. 네,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 보시고. 그 다음 7번, 8번에 사관 동그라미. 이거 두 개는 중요사항이죠. 그래서 총회만 할 수 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외울 필요도 없고, 한마디로 문제를 딱, 그죠. 내용 공부하실 때, 중요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대의원회 보세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죠. 그리고 대의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자, 조합원이 100명이면 대의원은 최소 10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조합장 아닌 임원은, 그럼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조합장 아닌 임원은 이사하고 감사겠죠. 그죠?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시험 4번 나왔네요. 즉,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조합장은 될 수 있답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도 있고 대의원의 의장이 돼요. 자, 조합장은 총회 의장도 되고 대의원의 의장도 되고, 그럼 이사하고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지만 조합장은 될 수 있다고 됩니다. 그죠? 그리고 대의원은 총회 권한을 대행한다. 그리고 대의원회가 했는 것은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자, 그러면 46쪽에 보세요. 4번에 조합장 아닌 임원. 그건 누구죠? 밑에다 이사, 감사. 이들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럼 옆에 조합장은 뽑아내서 될 수 있다죠. 그죠? 응? 조합장은 될 수 있다. 이사, 감사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 줄에 보니까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임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원은 누굽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은 1명, 이사, 감사는 정한 인원. 자, 근데 임원이 되려면 자격. 일단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 정비구역 안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야 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죠. 그리고 조합원 중에서 임원이 됩니다. 이들이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5년 이상 소유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하지 말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임원수, 이사는 3명 이상. 근데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 그럼 반대로 100인 이하일 때는 몇 명 이상? 100인 초과하면 5명 이상이다. 그럼 100인 이하면 몇 명 이상? 저거죠. 원래 3명 이상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자, 도시개발조합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정비조합에는 임원 숫자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교재 8번의 임원. 일단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자. 일단 조합원이라 해야 되죠. 그리고 소유자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두 줄 밑에 조합장 1명, 또 이사, 감사. 자, 1번에 몇 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소유자. 근데 바로 위에 줄에 보니까 조합장, 그 중에서 조합장은 그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돼요. 응? 조합장은 거주해야 됩니다.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 인가 받을 때까지.
나중에 분양 신청 건다고 관리처분계 인가하면 이거 대신에 저거 받는다 다 정해질 때까지 조합장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해야 됩니다. 자, 임원수 이사는 3명 이상. 다음 절 100명 초과할 때는 5명 이상. 그럼 초과 밑에 이하, 100명 이하면 그때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자, 그 다음 47쪽 임원의 임기 33회 때 시험 나왔어요. 3년 이하에서 일단 3년 이하 임원 정해지면 임기가 3년 이하입니다. 그럼 3년 이하면 구체적으로 몇 년? 그거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으로 2년 하면 2년 될 수도 있고 이 말이죠. 연임 말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네,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보자는 겁니다. 33회. 자,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 그리고 총회나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자, 그 다음 조합장 또는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소송. 근데 조합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겁니다. 조합장은 이사 본인을 위해서 조합과 계약소송을 한다. 이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제3자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답니다. 이게 시험에 4번 나왔어요.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조합장과 조합과의 자기를 위한 계약소송은 누가 조합을 대표하냐? 그리고 조합장하고 조합이니까 중간에 있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죠? 감사. 감사죠. 또 이사하고 조합과 계약소송하면 제3자 조합장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나오면 무조건 감사다. 그러니까 조합을 대표한다는 말이 똑같이 나오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조합 대표하면 조합장이고 조합과 계약소송할 때는 누구? 무조건 감사. 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더라도 무조건 감사.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 감사가 대표한다. 무조건 누구든 간에 감사. 시험에 4번 나왔다. 자,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자, A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B 재개발조합의 감사 겸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역시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임원 결격 사유 하기 전에 교재 잠깐 보죠. 자, 47쪽 맨 밑에 임원의 직무. 먼저 조합장, 조합을 대표. 총회 대의원의 의장. 자, 2번 감사.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걸로.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 이때는 누가? 감사. 감사가 조합을 대표. 그 감사 밑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조합장 X. 그러니까 위에 조합을 대표하고 여기 조합을 대표 줄을 연결해 주세요. 그냥 조합 대표하면 조합장이고, 이런 문장이 계약 소송하고 나올 때 누구다? 감사. 3번,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맨 끝에 없다의 동그라미. 자, 48쪽 결격 사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임원이 될 수 없죠. 임원이다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퇴임됩니다. 그죠? 자, 이 결격 사유는 우리 중개업자 결격 사유자하고 비슷하게 그죠? 생각하면 쉽죠. 근데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만 결격 사유자입니다. 뒤에 뭐 몇 년 경과 필요 없죠. 그죠?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 사유자. 자,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맞습니까? 네. 아니죠. 아니요, 될 수 있어요. 지금 조합원 결격 사유가 임원 결격 사유잖아요. 그죠? 정비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미성년자다. 그럼 조합원은 될 수 있죠. 다만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그죠? 예. 그런데 속지 마시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 퇴임입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 쭉 나오는데 그거는 뭐 사실 시험에 내기 적절하지 않아요. 중개업자면 중개업자 결격 사유 묻지. 그죠? 여기 임원 결격 사유 자세히 묻는 것 좀. 자, 그 다음. 임원이 문제에 있어서 전문조합 관리인을 시장 군수가 선정했다.
이건 일종의 뭘까요? 관선이사 비슷한 거죠, 그죠? 임원이 문제가 있을 때 시장 군수가 임원 대신에 전문자 관리인을 선정했어요. 그러면 전문자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이다. 그 임원이 문제가 있어서 전문자 관리인 선정했으니까 그 임원은 퇴임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 퇴임이다. 역시 시험 2번 나와요. 자,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퇴임 전에 했을 때는 임원으로 한 거죠. 그렇다면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해야 되겠죠. 효력을 잃는다, 틀렸다. 역시 3번. 퇴임 전에 했는 행위는 임원으로서 한 행위잖아요, 그죠?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 잠깐 보시고 48쪽 다음에 자 한마디로 결격사유자죠. 임원이 될 수 없다. 자, 미성년자 밑에다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X. 임원이 될 수 없다죠, 그죠? 예, 그런 거 주의하시고. 자,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자, 2번 갑니다. 2번에 이거 봐요. 시장 군수가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 이게 시험에 2번 났다는 겁니다. 다음 3번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자, 밑에다 잃는다 X. 잃지 아니한다겠죠. 자, 다음 정관으로 갑니다. 49쪽에 자, 조합의 헌법이라 해당하는 게 정관이겠죠. 자, 조합은 정관을 작성한다.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은 법인이니까 정관 작성.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니까 시행규정 작성. 이렇게 말합니다. 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어떤 거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 청산금 징수 지급,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정관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정비구역이다. 면적이 얼마다.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건 못 외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정관에 들어갈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대의원 수, 대의원 선임 방법, 대의원의 의결 방법. 근데 여기서 문제 내기 적절치 않은데 28회 때 한번 나왔어요. 뭐라고? 다음 중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대의원 내의 법정 의결 정족수의 완화. 이건 처음 보는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고 이런 거 어떻게 맞추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법으로 정한 의결 정족수. 자, 법으로 만약에 3분의 2 이상, 자, 법으로 만약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분의 2 이상 찬성. 근데 정관으로 4분의 3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어쨌든 보세요. 법으로 정한 걸 정관으로 함부로 완화, 강화하면 안 되겠죠, 그죠? 법이 상위기범이잖아요. 그럼 정관이 그 하위기범인데 정관으로 법으로 정한 걸 완화한다, 강화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다음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절대 없다, 그죠? 일부러 문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나온 거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정관 변경. 자, 정관 변경은 중요사항이다, 아니다? 중요사항이죠. 자, 우리나라 헌법 개정하는 거 중요사항이죠, 그죠? 조합에서 정관 변경하는 건 조합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사항입니다. 그러면 총회 의결 거쳐서 시장 군수에게 다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처음에 조합 설립할 때 정관 만들어가지고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럼 정관 변경할 때는 다시 정관을 총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장 군수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과반수 찬성사항입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정관 변경은 과반수 찬성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 과반수 사항이 뭐였죠? 사관이 있었죠? 옆에다 정 하나 더 적으면 돼요. 그 옆에다 사관정 해가지고 정관 변경도 과반수 찬성이다. 사관정. 사관, 사업시행계 관리처분계획도 과반수고 정관 변경도 과반수다. 원칙은.
근데 정관 변경이라도 다음의 사항은 3분의 2 이상 찬성 요한다. 정관 중에서 중요한 변경은 3분의 2 이상이죠. 어떤 거요? 이것도 못 외우겠죠. 근데 한마디로 어떤 사항? 중요사항.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비용 부담 회계,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 내용, 사업비 부담 시기 및 절차. 아까 정관 내용 가운데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단순한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